안녕하세요. 이윤상이라고 합니다. 이 강좌에서는 해외 주거복지 우수 사례의 하나로 미국의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 제도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것 같고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로우 인컴 하우징이라는 것은 로우 인컴, 즉 저소득층이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월세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텍스 크레딧은 소득세 세액 공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기부금 세액 공제가 있어서 기부금 낸 것에 15%를 세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낼 세금이 있어야 나에게 쓸모가 있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 earned income credit 같이 이제 리펀드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단어를 합치면 월세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세액공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이 어떻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에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렴한 임대주택 개발 사업은 고급 주택 사업 개발 사업에 비교해서 그다지 매력적인 고수익의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렴 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을 가진 개발 사업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는 대가로 텍스 크레딧을 줍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을 얻는 것 이외에 텍스 크레딧으로 자기 소득세액을 줄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에 대한 매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저렴 임대주택 개발 사업에 필요한 투자 유치를 보다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이 발행되어서 투자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국 국세청은 주 정부에게 텍스 크레딧을 발행해 줍니다. 주 정부는 절차에 따라서 저렴 임대주택 개발 사업자에게 텍스 크레딧을 배분합니다. 개별 사업자는 텍스 크레딧을 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합니다. 투자자들은 텍스 크레딧으로 세액을 감면받고 투자 수익도 거둡니다. 각 과정을 이제 보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텍스 크레딧을 주 정부에게 배분한다고 했는데요. 보다 정확하게는 주 정부 소속의 주택금융기관에 배분합니다. 각 주의 주택금융기관은 주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 텍스 크레딧을 배분받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2018년 같은 경우 1인당 2.4달러에 해당하는 액수 혹은 최저액 276만 5천 달러를 받습니다. 인구 비례로 받은 인구 비례액이 최저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최저액을 받게 되겠습니다. 각 주의 주택금융기관은 개별 사업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개발 사업을 선정하여 텍스 크레딧을 배분합니다. 선정 기준은 Qualified Allocation Plan이라고 부르는 계획을 만들어서 정하는데 주 내의 주거 소유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텍스 크레딧을 배분합니다. 국세청은 가장 낮은 소득계층을 위한 사업,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저렴하게 묶여 있을 수 있는 사업, 우선순위 지역에 위치한 사업 등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배분 계획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게 됩니다. 개발 사업자는 사업이 완공되고 입주가 시작된 후 이제 배분받은 텍스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사업이 입주자 소득 및 임대료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입주자 소득 요건의 경우 이제 20, 50 테스트 혹은 40, 60 테스트라는 것을 충족해야 되는데 20, 50 테스트는 이제 최소 20%에 해당하는 호수가 지역 중위소득의 50% 이하 계층에게 공급되는 것을 말하고 40, 60 테스트라는 것은 최소 40%에 해당하는 호가 지역 중위소득 60% 이하 계층에게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발 사업자는 소득이 더 낮은 계층을 적게 입주시킬 것인가, 소득이 좀 덜 낮은 계층을 많이 입주시킬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 요건은 입주자 소득 요건을 어떻게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20, 50 테스트를 선택했을 경우 지역 중위소득의 50%의 소득의 이제 30% 이하 수준의 임대료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40, 60 테스트를 선택했을 경우 지역 중위소득의 60%의 30% 이하 수준을 만족시키는 임대료를 줘야 합니다. 개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의 액수는 사업 비용 중 적격 비용의 액수, 저소득층의 입주 비율, 사업 위치 등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먼저 사업 비용 중에서 토지 매입비, 금융 비용 등을 제외한 적격 비용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적격 비용에 저소득층 입주 비율을 이제 곱해줍니다. 입주 비율은 저소득 입주 호수 비율과 면적 비율 중에서 더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개발 곤란 지역 혹은 특별 지역 안에 사업이 위치할 경우에는 30% 보너스를 적용받아서 130%를 곱하게 됩니다. 개발 곤란 지역은 건축비, 집가 등이 비싼 지역이고 특별 지역은 저소득층 비중이 높거나 빈곤율이 높은 지역을 말하는데 이러한 지역의 사업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산정된 인정 액수의 산정 비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텍스 크레딧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여기서는 9% 산정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4% 산정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산정 비율은 신축 사업, 또 대규모 재건축, 대대적인 재건축, 많이 바꾸는 그런 사업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경미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4% 산정 비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에서 발행하는 면세채권에 의한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9%가 아니고 4% 산정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미 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4%만을 산정 비율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액수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액수는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습니다.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의 투자자는 개인보다는 기업 투자자가 많습니다. 이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해가 부동산 관련 소득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회사가 많습니다. 이제 페니메어랑 프레디맥 같이 몰기지를 사업하는 회사들의 비중도 아주 크다고 합니다. 금융기관들이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에 투자하는 또 다른 이유는 CRA라는 이제 Community Reinvestment Act라는 CRA 법 때문인데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 투자를 할 경우에 이 CRA 법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은 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이 법의 법상의 점수를 획득을 해야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확장을 하거나 병합 같은 걸 할 때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CRA 점수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유리하기 때문에 또 금융기관들이 또 많이 몰리게 되겠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 외에도 일반적인 투자, 금융기관의 몰기지, 또 각종 보조금 등을 조합해서 저렴 임대주택 사업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의 규모는 매우 큽니다. 1987년부터 2006년 기간 동안에 약 46,500개의 개발 사업, 약 300만 호를 공급하는 데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이 사용이 됐습니다.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으로 인해서 걷어들이지 못하는 세금은 연평균 90억 달러라고 하고요. 또한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을 사용하여 공급된 주택은 신규 아파트 건설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약 2배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거복지제도를 이야기할 때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제는 이제 사례를 좀 보시겠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아틀란타시의 미케닉스빌이라는 곳의 개발 사례입니다. 이 동네는 현재 낙후된 동네인데 지역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고자 아틀란타시 조지아 주정부 개발사업자, 지역의 개발사업자들이 협력해서 개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시 정부는 시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고 조지아주 주택금융기관은 이 사업을 위해서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을 따로 이렇게 책정을 해줬습니다. 총 약 2천만 달러의 사업 비용이 들었는데 이 중에 77%가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 투자였고 나머지는 연방정부 보조금, 개발 부담금 면제, 금융기관 몰기지 등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의 개발 사업의 예입니다. 장기 노숙 가구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48호의 임대주택 개발 사업입니다. 종교단체가 개발 사업자 역할을 담당했고 사업 비용은 약 1,0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약 80% 정도가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 투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 자금원으로 이제 민간재단의 보조금 등이 있었습니다. 이 개발 사업은 총 호수의 70% 정도가 지역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40, 60 테스트나 20, 50 테스트보다도 더 높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개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카고시의 개발 사례입니다. 이 단지는 32호의 타운하우스와 예술센터로 구성되어 있는 예술 중심의 주거 커뮤니티입니다. 지역의 예술가, 개발사업자, 건축가, 시카고 주택청 등이 협력해서 버려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임대와 민간임대가 복합된 커뮤니티라고 하고요. 총 개발 사업비는 약 1,200만 달러였는데 약 62%가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 투자였습니다. 그 외 자금원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융자금, 금융기관의 몰기지, 보조금 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강좌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민간개발업자, 민간개발사업자, 투자자 등이 함께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야 이제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은 필요한 투자 자금의 일부만을 제공하므로 추가적인 이 개발 사업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가, 지자체, 비영리 단체, 또 개발 사업자 등의 협력으로
이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잘 작동하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을 이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